서울 망원시장의 늦은 오후 노을빛이 좌판 위 채소들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칠순을 넘긴 김순례 할머니는 오늘도 변함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낡은 앞치마를 매만지며 시금치 한 단을 정리하던 그 순간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 자리 비싸게 팔아먹었다며. 우리한테도 좀 나눠줘야지. 검은 후드티를 쓴 세 명의 젊은이들이 할머니의 좌판 앞에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가장 앞에 선 남자는 빨간 머리에 귀걸이를 한 채 비웃음을 흘렸어요. 돈 없으면 물건 다 부셔버릴 거야. 알지? 순례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무슨 일인가 싶어 쳐다보았지만 누구도 나서지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천천히 걸어오는 한 노인의 모습이 보였어요. 갈색 트윈캡에 낡은 청재킷을 입은 그는 74세 정도환이었습니다. 도안은 아무 말 없이 세 젊은이들 앞에 섰어요. 빨간 머리 남자가 어깨를 툭 치며 비웃었습니다. 뭐야, 할아버지. 비켜요. 우리 바쁜데. 도안의 눈빛이 변했어요. 단 13초. 그 짧은 시간 동안 세 명의 젊은이들은 모두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빨간 머리 남자의 손목은 도안의 소나기에 꽉 잡혔고 나머지 둘은 이미 땅에 엎드려 신음했죠.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라 주변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영화 찍는 거예요? 저거 진짜야? 누가 찍어? 빨리. 누군가의 스마트폰 카메라가 이 장면을 담았고 곧 실버 파이터라는 제목으로 SNS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도안은 아무 말 없이 세 명을 내보낸 후 순례 할머니에게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돌아서려는 순간 한 남자가 그를 불러 세웠어요. 그 남자는 누구일까요? 세상만사 가족 여러분은 화면을 2번 터치하고 오른쪽 아래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사연은 계속됩니다. 잠시만요. 중년의 남자는 정장 차림에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어 헤친 상태였습니다. 그는 윤태진 39의 신경양리학 교수이자 제약연구원이었어요. 태진은 커피 2잔을 들고 도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멋진 솜씨 어디서 배우셨나요? 망원시장 근처 조그만 카페. 도안과 태진은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소음이 멀리서 들려오는 가운데 두 사람 사이엔 묘한 긴장감이 흘렀죠. 그런 기술은 보통 군에서 배우는 건데. 태진이 조심스레 물었어요. 도안은 잠시 침묵하다 답했습니다. 69년 베트남이요. 특수부대였지. 태진의 눈이 커졌어요. 저희 아버지도 베트남 참전 용사셨습니다. 혹시 꽝흥아이성 쪽에 계셨나요? 도안의 손이 살짝 떨렸어요. 그가 천천히 오른손을 들어 올리자 엄지에 난 깊은 흉터가 드러났습니다. 태진의 시선이 그 흉터에 멈춰 섰어요. 선생님, 그 상처는? 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함정이었지. 베트콩의 죽음의 덫이었소? 태진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한국군 병사들이 모여 있는 사진이었죠. 혹시 이 사진 속에 있으신가요? 도안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그 얼굴들은 생생했습니다. 그는 사진 속 한 청년을 가리켰어요. 날카로운 눈매에 아직 어린 병사였죠. 이게 나요.
태진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선생님, 제가 연구 중인 약이 있어요. 전쟁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참전 용사들을 위한 겁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도안은 고개를 저었어요. 난 괜찮소. 하지만 자네가 왜 그런 연구를 하는지 궁금하군. 태진은 잠시 망설이다 털어놓았습니다. 제 뿌리를 찾고 싶었어요. 저는 베트남에서 입양됐거든요. 69년 꽝응아이성의 한 마을에서. 도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손에 든 커피잔이 위태롭게 흔들렸어요. 태진은 계속해서 말했죠. 어릴 적부터 꿈에서 봤어요. 불타는 마을, 달려오는 군인들, 그리고 한 아이를 두고 떠나는 한국군 병사의 뒷모습을. 도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 그 아이였소? 도안의 회상이 시작됐습니다. 1969년 7월, 베트남 꽝응아이성의 작은 마을. 짙은 정글 속에서 땀에 젖은 한국군 특수부대원들이 조심스레 이동하고 있었어요. 23살의 젊은 도안은 선두에서 수신호를 보내며 부대원들을 이끌었죠. 미군과 합동작전이다. 조용히 이동해. 갑자기 숲속에서 총성이 울렸어요. 도안은 즉시 엎드리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베트콩의 기습 공격이었어요. 도안은 부대원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마을로 후퇴한다. 신속히. 부대원들이 마을 쪽으로 후퇴하기 시작했어요. 도안은 최대한 적의 주의를 끌며 부대원들이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마을 끝 작은 오두막에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죠. 도안은 망설였습니다. 부대를 이끌고 가야 했지만 그 아이를 두고 갈 수는 없었어요. 그는 결심했습니다. 나 혼자 가볼 테니 너희는 먼저 후퇴 지점으로 가 있어. 도안은 총을 꽉 쥐고 오두막으로 달려갔어요. 문을 열자 5살쯤 된 남자아이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작은 인형을 꼭 껴안고 있었죠. 괜찮아, 도와줄게. 도안이 아이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밖에서 폭발음이 들렸어요. 베트콩이 마을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도안은 아이를 안고 뒷문으로 빠져나가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총성이 가까워졌고 도안은 어쩔 수 없이 부대원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나 없이 철수해. 명령이다. 그러나 다가오는 적의 소리에 도안도 결국 후퇴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를 데리고 나가기엔 너무 위험했습니다. 그는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꼭 다시 올게. 약속해. 도안은 눈물을 삼키며 오두막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밤 그는 정글 속 함정에 빠져오른 손 엄지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어요. 부상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을로 돌아가려 했지만 이미 마을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생사도 알 수 없었죠. 도안의 손에 남은 것은 도망치는 과정에서 부러진 인형의 반쪽 조각뿐이었어요. 그 조각은 지난 50년간 그의 지갑 속에 고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태진의 아파트, 도안은 소파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차를 들고 있었습니다. 태진은 오래된 서류 상자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건 제 입양 서류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주셨죠. 도안은 천천히 손을 뻗어 서류를 펼쳤어요. 1969년 10월 베트남 꽝응아이성의 한 마을에서 구조된 남자아이. 약 5살로 추정.
부모의 정보는 불명. 아이는 마을이 공격당한 후 미군에 의해 발견되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태진은 서랍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어요. 상자 안에는 오래된 인형 조각이 있었습니다. 도안의 눈이 커졌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내 자신이 가진 인형 조각을 내밀었습니다. 두 조각은 완벽히 맞아떨어졌어요. 선생님, 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아이가 저였습니다. 도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5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는 말문이 막혔어요. 자신이 구하지 못했던 그 아이가 지금 자신 앞에 서 있다니. 내가 그때. 도안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태진은 도안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살았어요. 미군이 마을을 수색했을 때 제가 숨어있던 오두막은 불길이 닿지 않았대요. 선생님이 저를 안전한 곳에 숨겨두셨기 때문이죠. 도안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나는 널 두고 도망쳤어. 구하지 못했어. 태진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선생님은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도안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태진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어린 시절 그 아이의 모습이 겹쳐 보였죠. 이게 운명인 걸까? 도안이 중얼거렸어요. 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연구하는 약은 전쟁 트라우마 치료제예요. 참전 용사들의 트라우마 기억을 재구성해 고통을 덜어주는 약이죠. 선생님께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태진의 연구실. 도안은 태진이 설명하는 연구 내용을 귀에 깊게 듣고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뇌 영상 사진들과 복잡한 분자 구조도가 붙어 있었어요. 이 약물은 트라우마 기억이 저장된 뇌 영역에 선택적으로 작용합니다. 공포 반응은 줄이면서 인지적 처리는 강화하는 거죠. 도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네가 이런 연구를 했던 이유가. 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어린 시절 악몽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와 같은 전쟁의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돕고 싶었죠. 도안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어요. 자신이 구하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그 아이가 이제는 자신과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구하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임상시험은 어디까지 진행됐소? 도안이 물었어요. 태진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2차 임상까지 완료했어요. 효과는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부 승인이 필요해요. 도안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수십 년간 그를 괴롭혀온 악몽들, 잠에서 깨어나 식은땀을 흘리던 밤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처럼 전쟁의 기억에 시달리는 수많은 참전 용사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죠. 내가 임상시험에 참여하고 싶소. 태진은 놀랐어요.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3차 임상이 완료되지 않은 약이에요. 도안은 단호했습니다. 내가 자네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오. 두 사람의 관계는 그렇게 깊어져 갔어요. 도안은 태진의 연구실에 자주 들렀고 태진은 도안에게 자신의 연구와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아버지와 아들의 만남 같았죠. 어느 날 도안이 태진의 사무실에서 갑자기 현기증을 느꼈어요.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괜찮으세요? 태진이 놀라며 달려왔어요.
도안은 힘겹게 웃었습니다. 괜찮아. 요즘 좀 피곤한 것 같아서. 태진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도안을 바라보았어요.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서울대학교 병원 병실, 도안은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암담했어요. 만성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로 인한 신경계 손상이 심각한 수준이었고, 이로 인해 면역 체계도 약화되어 있었습니다. 태진은 병실 밖에서 주치의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치료 방법이 없을까요? 주치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반적인 치료로는 한계가 있어요. 정신적 트라우마가 신체에 미친 영향이 너무 깊어요. 태진의 눈빛이 변했어요. 제 연구, 제가 개발 중인 약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주치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직 임상 중인 약물을 사용하기는 어려워요. 정부 승인이 필요하죠. 태진은 결심했어요. 그는 연구실로 돌아와 동료 연구원들을 불렀습니다. 우리 연구를 긴급 승인받을 수 있도록 모든 데이터를 준비해 주세요. 제가 식약처와 국방부에 직접 가서 설득하겠습니다. 태진은 밤낮으로 뛰어다녔어요. 학계 동료들에게 지지를 요청하고 제약사 임원들을 만나 긴급 생산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들에게는 참전용사 복지 차원에서 접근했죠. 병원에 있는 도안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어요. 의식이 혼미해지고 호흡이 불규칙해졌습니다. 의사들은 태진에게 최악의 상황을 준비하라고 권했죠. 태진은 병실에서 도안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조금만 버티세요.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그때 태진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식약처의 긴급 임상 승인 소식이었어요. 태진은 눈물을 흘리며 연구실로 달려갔습니다. 약물을 준비하고 최종 검토를 마친 후 병원으로 돌아왔어요. 도안 선생님, 이 약을 맞으시면 좋아질 거예요. 약속합니다. 태진은 떨리는 손으로 주사기를 준비했습니다.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도안의 팔에 주사를 놓았어요.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태진은 도안의 병실에서 잠들지 않고 상태를 지켜보았습니다. 모니터의 숫자들이 천천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도안의 호흡이 안정되고 뇌파가 정상 패턴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태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잘 될 거예요, 선생님. 우리 이제 시작일 뿐이니까요. 3개월 후, 도안은 기적처럼 회복되었습니다. 태진의 약물 치료는 성공적이었어요. 도안의 트라우마 증상은 크게 감소했고 신체적 건강도 회복되었습니다. 이 성공적인 사례는 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태진의 연구는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어요. 베트남에 가보고 싶습니다. 도안이 태진에게 말했죠. 그 마을을 다시 한번 보고 싶어요. 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함께 가고 싶어요. 제 뿌리를 찾는 여행이 될 테니까요. 두 사람은 비행기에 올랐어요. 50년 만에 돌아가는 베트남, 그곳에는 어떤 기억과 감정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비행기 창문 너머로 구름이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며 도안은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는지 생각했습니다. 베트남 다낭 공항에 도착한 두 사람은 렌터카를 빌려 꽝응아이성으로 향했어요. 도시를 벗어나자 푸른 논밭과 야자수가 늘어선 시골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도안의 기억 속 정글은 이제 평화로운 농촌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여기가 맞을까? 도안이 중얼거렸습니다. 태진은 지도를 살폈어요. 옛 기록에 따르면 이쪽으로 가야 합니다. 마침내 그들은 작은 마을에 도착했어요. 50년 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지만 도안은 어딘가 익숙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그들은 노인 한 명을 만났어요. 태진이 베트남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마을의 역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노인은 두 사람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한국 사람이군요. 저는 오래전에 한국군과 함께 일했습니다. 도안의 눈이 커졌어요. 노인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69년 이 마을이 공격받았을 때 한국군 특수부대가 많은 주민을 구했지요. 특히 한 젊은 병사는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어요. 도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노인은 도안을 자세히 보더니 갑자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당신, 혹시? 도안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제가 그 병사였습니다. 노인은 도안을 껴안았어요. 우리 마을을 구한 영웅이었군요. 당신 덕분에 많은 사람이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이야기가 전해지자 그들은 도안과 태진을 마을 회관으로 초대했습니다. 벽에는 전쟁 당시의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마을 회관의 벽에 걸린 사진들 사이에서 도안은 자신의 젊은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한국군 병사들과 마을 아이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도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억나요, 선생님? 태진이 물었어요. 도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은 마을 축제였지. 아이들에게 초콜릿을 나눠주던 날이었어. 마을 노인들은 도안과 태진에게 차를 대접했어요. 그들은 전쟁의 기억을 나누며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태진은 자신이 이 마을 출신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했고 노인들은 감격했어요. 운명이로군요.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다음 날 태진은 도안과 함께 마을을 둘러보았어요. 옛 오두막터에 새로 지어진 집들, 학교, 그리고 작은 병원까지. 태진은 문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여기에 연구소를 세우고 싶어요. 환경과 보건을 위한 연구의 중심지로요. 도안은 태진을 바라보았어요. 좋은 생각이네. 자네라면 할 수 있을 거야. 일주일 후 태진은 한국으로 돌아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대학과 제약사를 설득하고 베트남 정부와 협력 계약을 맺었어요. 1년 뒤 마을에는 흔적 연구소라는 이름의 작은 연구시설이 문을 열었습니다. 도안은 베트남에 남기로 했어요. 그는 연구소 근처에 작은 집을 마련하고 마을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50년 전 자신이 구하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아이들을 이제는 직접 보호하고 가르치는 일이 그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죠. 선생님, 서울로 돌아가실 생각은 없으세요? 한국을 방문한 태진이 물었습니다. 도안은 미소 지었어요. 여기가 내 마음의 고향이 된 것 같아. 이곳에서 마무리하고 싶네. 흔적 연구소는 점점 규모를 키워갔습니다. 태진의 연구는 전쟁 트라우마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는 방향으로 확장되었어요. 세계 각국의 연구자들이 이곳을 방문했고 마을은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어느 따뜻한 오후 도안은 마을 광장 벤치에 앉아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때 총성이 울리던 이곳에 이제는 웃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태진이 커피 2잔을 들고 도안 옆에 앉았어요. 선생님 덕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태진이 말했어요. 도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내가 자네 덕분에 구원받은 거야. 평생 안고 살았던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니까. 두 사람은 말없이 석양을 바라보았어요. 시간은 흘러갔지만 인연은 결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는 두 사람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이 되어 전해졌어요. 도안은 마을 회관에 걸린 자신의 옛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속에 젊은 병사가 자신에게 미소 짓는 것 같았어요. 그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의 마음은 평화로웠죠. 자네가 그때 그 아이였다니. 정말 믿기지 않는군. 도안이 중얼거렸어요. 태진은 따뜻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유전이 아닌 기억의 흔적이 우리를 이어준 거예요. 혈연보다 강한 인연이죠. 두 사람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으로 흩어진 인연이 운명을 타고 다시 이어진 것이었어요. 도안의 상처는 태진을 통해 치유되었고 태진의 뿌리 찾기는 도안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진이 말했어요. 도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거의 죄책감과 상처는 용서와 이해를 통해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몸소 보여주었으니까요. 마치 완벽한 원처럼 그들의 인연은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 인생은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은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남긴 작은 선행, 잊혀진 약속, 그리고 미처 이루지 못한 소망들, 그것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언젠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는 법이죠. 도안과 태진의 이야기는 그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전쟁과 상처, 그리고 치유와 희망의 이야기. 인연과 기억은 때로 DNA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진실된 서사였어요.